이번에는 결혼 기사는 있는데 이혼 기사는 없다고. 오늘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되시는 우리 송영길 씨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송영길 씨. 나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6년차 이혼남이다. 와,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남자가 키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떠나서 난 믿기지가. 그러니까요. 아직도 보면은 청년 같아. 수염난 청년 있잖아. 근데 워낙에 또 제가 개그 콘서트에서 어리잖아.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나 여기 나왔었던 솔로남 유민상 씨 있잖아요. 네. 그 형이랑 저랑 같이 이제 안 생겨요라고. 맞아요. 여자친구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 코너가 사실은 약간 리얼 코너였거든요. 유민상 씨도 없었고 저도 그때 당시 없었어요. 오. 근데 중간에 이제 제가 속도 위반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코너를 내리게 된 거예요. 내릴 위기인 거예요. 그렇지. 생겼으니까. 안 생겨라는 컨셉으로 했고 네. 사람들은 다 진짜로 저 두 녀석은 진짜 여자가 없나 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생긴다고 해서 코너가 끝나면 결혼할까?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때 개그 콘서트 작가님이 너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엄청 욕먹는다. 코너는 내리더라도 이건 절차대로 하는 게 맞다. 맞아. 그래가지고 알려지고 코너를 내리고 저는 이제 결혼하게 됐죠. 그렇구나. 그래서 유민상 씨는 계속 솔로고 저는 결혼을 해서 제가 약간 위너였어요. 생겼고. 그 형은 댕기머리, 저는 이제 상투 틀었다. 댕기머리. 이랬는데 저도 이제 한 5년 정도 결혼 생활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서로가 좀 엄청 힘들었어요. 아들 둘 있는데 혼자 육아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개그 콘서트 스케줄이 뭐 태풍이 오나 무슨 일이 생겨도 수요일날 녹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월요일, 화요일날 리허설을 하고 그게 어느 수준에 못 미치면 뭐 새벽 3시고 4시고 계속 하루 종일 회의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산후우울증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아기가 첫째가 나오자마자 타고 다니던 조그만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걸 바로 팔았어요. 이제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공황장애랑 막 불안장애 같은 게 전 또 오고 그러니까 서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혼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양육권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데 이제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다시 합쳤어요. 그 전셋집에서 뺀 거랑 부모님 집 팔아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맡기고 그래. 좀 약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새벽 2시에 빨리 아이디어를 짜고 가야 되는데 전화 와서 왜 안 오냐고 하면은 이제 정신이 절로 가버리면 아이디어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머니가 뭐 너 와도 도움되는 거 없어. 너 밖에서 그냥 돈이나 잘 벌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개그 콘서트가 폐지가 됐어요. 그때 당시. 얼마 안 있다가.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별로 없었어요. 이제 막 모이질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또 제가 외모가 알아보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어디 가나 알아보기가 쉬운 외모라서 헬멧을 쓰고 음식을 배달을 할까 아니면 어렸을 때 해봤던 뭐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해볼까 막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가 그 뮤지컬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노래를 못 하거든요. 근데 먹고 살려고 일단 도전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석 달 하고 나도 그랬어. 가수. 이 지방을 이게 쭉 한 바퀴 도는 거였는데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줄줄이 또 스케줄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공연 다 못했잖아요. 공연 취소가 엄청 많이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부모님은 다 70대를 넘기셔가지고 경제활동하기에는 몸도 좀 안 좋으시고 그래도 이제 줄이려면은 제가 하는 거에서 좀 줄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그 약간 형으로서 보통은 동생들 모이면은 술값도 내야 되는데 야 N분의
그게 좀 약간 그 말하는 게 좀 민망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면서 또 줄여가지고 맞아, 부모님 안 나와. 네. 힘들어 진짜. 생활비도 드리고 그다음에 애들이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둘째는 아기 때 이제 할머니가 맨날 애들한테 약간 세뇌 교육을 시켜요. 너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너 치킨 먹는 거야. 그렇지. 그건 좋은 거야. 네. 그건 좋은 근데 제가 이제 전화가 와요. 아빠 어디야? 그래서 나 일하고 있어. 그럼 치킨은 이렇게 일하고 치킨이 붙어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치킨이 온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애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키우면서 그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방송 있잖아요. 그거 좋아. 그거 해야 돼. 그거. 애들한테도 추억이 된다. 네, 그게 저는 돈보다도 그치. 그런 프로를 같이 하면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너무 좋아. 같이 맞아요. 놀던 모습을 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제 열심히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튜브를 하시면서 아들들이랑 하면서 제목은 치킨 생겨요 이렇게 안 생겨요. 치킨 생겨요. 그래도 다행이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혼자 살면서 진짜 힘든 게 돈 때문에 힘든 맞아, 때가 맞아. 분명히 또 있잖아요. 내리마다 보면 없지 않으세요? 왜냐면 쭉 일을 하셨으니까. 저 안 쉬고 진짜 근데 바쁘게 아프리카에 사시니까. 다 갖다 줬어. 내가 은행 대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프리카 갖다 준 대출 있어요. 그렇죠? 맞아. 내가 다 진짜요? 네. 대출을 받아서 아이들 돕는다고? 대출 받아서 아프리카인지 모르겠으나 하나 근데 산다는 게 어차피 그 재정적인 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사실 늘 일을 많이 했고 번 거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나를 위해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좀 그렇게 이제 살아왔었고 그리고 또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걸 같이 하다 보면 같이 또 내가 또 같이 감당해야 됐던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늘 생기죠. 생기는데 그게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더 많이 내가 젊고 더 아프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프고 나니까 서정희 만나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거에 대해서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룹홈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 다 도와주면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때 내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죠 라는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 알고 그때도 알았겠지만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일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현실적인 개념이 없다가 이제는 내가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 나는 살기는 사치하지 않지만 살기는 했고 누군가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들이 셋인데 네. 큰아이가 지금 호주에서 지금 대학원 과정 다니고 있고 제일 막내가 요번에 대학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노후 대책이란 게 없어요. 아이들한테 다. 애들한테 다 교육비로 들어가야 되고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게 노후라는 게 그런 시간이 있을까 막막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누님은 아까 그 대출까지 내 가지고 남을 돕는다 그러고 아까 잠시 난민촌을 보시면서 누님이 이렇게 그 막막함 그들의 그 막막한 현실을 보면서 그 느꼈을 그게 순간적으로 여기 꼭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데 와 그냥 내 삶이 한순간에 반성이 확 되네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 그럼요. 그렇지 당장 내 눈앞에 당연하죠. 당장 내야 될 거 있으면 그거 걱정하기 특별한 나름인 분이고 거지. 특별한 분을 따르다 보면은 힘들어져. 형 누나하고 친하게 지내면 형도 대출 받아야 돼. 그러지 말어. 왜 그래? 아니 근데 지금의 이 느낌을 예전에 몰랐지만 사유리 마담님 느끼지 않아요? 아이 태어나니까 진짜 돈이 많이 나가요. 그냥 비싼 거 사지 않아도 돈이 쫄쫄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의리 같던 일이 있다가 없다가 하잖아요. 그때 저는 애기한테 너무 아끼는 게 싫어서 전 좋은 거를 먹여주고 싶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싶고 저는 고속땀이나 해서 3,000원 옷이 입었는데 애기한테는 좀 5만 원 옷이 사고 이래요. 근데 거기도 한을 먹여줘요. 우리 애한테. 한을. 저는 외국산만 먹어요. 수입산 먹여. 수입산만. 근데 한을 먹이는데 와규 먹는 거. 와규가 더 비싸. 하늘을 먹여줬는데 아기가 떨어지잖아요.
먹이잖아요. 그러면 저랑 강아지가 둘이 막 가가지고 먹어요. 강아지랑 먼저. 강아지가 밑에서 대기하고 있고 저도 옆에서 대기하고 있고. 애기랑. 너가 아까 이게 하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자기한테 돈이 많이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무명 생활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내 입 건사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다들 결혼하고 다 내 집 마련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제가 내 집 마련을 못했어요. 왜?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좀 불타는 트롯맨 나오고 좀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인지도 올라가고 얼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서부터 좀 돈 모으기 시작하면서 좀 적금도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통장 보면서 야, 내 집 마련 드디어 좀 가는구나 했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올라가니까. 자꾸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 통장도 올라가고. 맞아요. 인터넷에서 막 부동산 보면 뭐 집이 막 거의 10억 이상한 거 이렇게 올라가니까 맞아. 이거 어떻게 사야 되나? 아이, 집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돼. 그렇지. 인생 어렵게 살 필요 없어. 그러면 살아야지. 그러면 시간이 살아야지. 그 집에 네가 꼭 사서 데리고 오려고 생각해? 있는 집에 네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나처럼.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좀 뭔가 좀 책임감 때문에 아니 그런 생각 나도 그랬어. 그래요? 필요 없어 인생은. 말도 안 돼. 혼자 살면서도 이것저것 뭐 공과금이나 뭐 이것저것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전에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덜 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떡해. 근데 또 적금 부으면서 그 재미가 앞자리 있어? 수가 또 바뀌는 게 또 그렇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 얘기했었고 혼자 있을 때 아까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네. 아파서 고생했던 것도 혼자 서럽고 있을 때. 아까 뭐 보호자 얘기된 이금희 마담님은 네. 혼자 너무 행복하지만 아플 때는 있잖아요. 아플 때도 결혼을 안 한다고 딱 생각을 하고 나서는 제 가까이 없는 것은 사실 저는 이제 포기하고 생각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정말 일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어느 날 그 체중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생리를 하는 거예요, 50대에. 근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었나?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근종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그게 한 8cm가 됐는데 수술을 당장 할 수도 없는 거야. 헤모글로빈 수치가 4기 때문에. 빨리 얼른 큰 병원으로 가서 아마 수혈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길 수도 없다고. 그 정도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동생이 우리 가족이 전부 다 형제들이 여의도를 사니까 오래가지고 동생이 사인을 할 때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게 쉽게 누구를 부를 수가 있는데 그때 잠깐 생각을 했어요. 보호자야. 응, 그래서 골수 검사까지 하고 그 수술도 빨리 못했어요. 피가 부족해서. 1년을 있다가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잠깐 옆에 남편이 있으면은 그냥 보호자가 있어. 그 순간인데 있어도 나는 내가 성격이 강하니까 못 살지. 결론은 뭐. 배신가요? 아니 남편도 남편 나름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 많이 아팠기 때문에 결혼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근종이 있어서 갔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저도 6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로 수술 못했고 철분 주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맞다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10에서 12까지 올라갔을 때 저도 수술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또 가슴 종양이 있어가지고 또 수술을 했을 때도 저는 결혼 안에 있었던 일이고요. 또 대상포진을 3번 앓을 때도 2번은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저에게는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리고 아팠을 때도 가족은 병원을 얼른 가는데 내가 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 나는 굳건히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아프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난간을 잡고 쓰러졌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식은땀 흘리고 다시 이렇게 땀을 닦고 일어나가지고 정신 한 1, 2분만 기절하면 난 다시 일어나. 이러고서는 일어나서 또 일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질 때까지도 제 몸을 방치하다가 가서 수술하고 방치하다 수술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혼자 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돈의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아주 꿈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고 남자에 대한 환상은 1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더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 생기면 연애하고 싶어져.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나에게? 예, 왜냐하면 저는요 늘 제가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촬영 갔다 왔는데 저희 남자친구가요, 예,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굽고 있고 밖에서 바비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볶음밥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다 볶아놓고 갔다 오니까 딱 차려서 정말 예쁘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이런 일이 있네. 근데 이런 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네. 그걸 앞으로 그분이 1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기 굽 네. 근데요, 지금 4년 차잖아요. 어쨌든 그냥 만나고 뭐 연인은 아니지만. 근데 4년 차인데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를 챙겨줘요. 제가 그래서 이렇다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아니 그분이 6년을 버틸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정 씨 얘기 들으면 모든 게 이 남자분이 서정 씨에서 올인하는 거잖아요. 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때 영상도 봤잖아요. 우리 그 막 집 지은 거? 네. 의상부터 쭉 보니까 저 의상은 저 남자 스타일로 입을 수 없는 남자의 스타일인데도 저거는 서정희 씨가 해주지 않으면 못 입는데 내가 물어봤어.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정희 씨도 저렇게 한다는 거야. 네, 서로 하면 좋지. 저는요 사실 커플 룩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커플로 입으라 막 제가 슬프고 막 이랬어요. 왠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는 닮았다 뭐 둘이 닮았다 이러면 또 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제가 커플 룩만 사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작업복 하면 제가 리서치해갖고 이거 빨리 오다 해달라고 그래요. 둘이 같이 입고. 티셔츠 사도 똑같은 걸 사고 같이 입고. 6년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